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타TV입니다. 2022년 4월 6일 수요일 9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쌍용차 쪽이 굉장히 핫했어가지고 시소 게임을 굉장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정리를 해서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그거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5등 쪽에 있긴 한데 여기 뉴스에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50억 채 되지 않고 연간 매출액은 500원 안팎, 500억 안팎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금이 굉장히 없는 그런 회사고 지금 얘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동맹 맺은 팀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약함. 에디슨은 그리고 이제 특별한 거 효력 없다 그래가지고 좀 그냥 이제 무산시키기로 한 것 같아요. 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점 이제 악재가 나오고 있고 돈도 없고 얘네가 지금 2천억이 있다고 했나? 2천억에서 2,500억 정도 그렇게 있는데 뭐 지금 악재가 겹겹이 터지면서 에디슨 팀이 이제 UNI랑 금호 HT가 있는데 금호 HT 같은 경우도 자산이 4,590억 원 규모의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사로 지난해 실적은 2,217억 원, 영업이익이 45억밖에 안 돼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 5년 연속 적자인데 이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광림 같은 경우에 지난해 5년간 매년 200억에서 300억 정도 단기 순손실이 일어났고 2020년에 유상증자해가지고 절반 빚가. 그래서 이제 에디슨 모터스 뭐 요런 애들이랑 비슷하다 요런 얘기를 한 거죠. 또 이렇게 잠깐 올릴 때도 5%에서 7%씩 쭉쭉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18% 올리는데 이거 만약에 그냥 여기나 아니면 그냥 여기 내려가는 쪽에서 그냥 여기서 잡았다고 쳐도 이거 8%, 7%고 그래서 이런 거만 그냥 잘 이용하는 사람들 지금 재택근무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전업주자자거나 회사에서 조금 이제 여유가 많이 되거나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이거 단타해서 빨아먹기 좋은 그런 뉴스가 되지 않을까. 아픈 계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또 이렇게 또 내려가다가 또 반등할 때는 또 6% 7%씩 주고 또 5% 내려가고 또 다시 뭐 한 7% 정도 반등하고 또 뭐 한 13% 내려갔다가 또 한 16%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요거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간단한 게 여기서도 지금 22% 내렸다가 17% 이거는 거의 한 40% 올리긴 했는데 요렇게 시초에는 좀 제외하고 여기 같은 때에도 이 고점 대비해가지고나 아니면 요 정도 대비해서 7%에서 10% 정도 7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광림이랑 쌍방울이 1, 2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산업, IOK, 비비안, 나노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붙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뭐 여기 쌍방울 팀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이렇게 빼먹는 그런 어, 행태도 많이 보였고,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IOK에서 전환사채 매각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안 좋은 악재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주가가 좀 세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UNI가 조금 세게 치고 올라갔다가 전날 종가 대비해가지고 20% 정도가 이렇게 시원하게 뜨고 15% 떴다가 그 다음에 또 쭉 내렸다가 횡보했다가 또 다시 18%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약간 요런 거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 UNI 따라 타다가 그래서 금호 HT를 탔는데 UNI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이 좀 많아가지고 이슈 나왔을 때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또 상한가 막 한 4방 5방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때 2650원에 여기서 매물대 다 말아 올리고 넘어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조금 요걸로 좀 손실을 많이 봤고 쌍방울하고 에디슨하고 남선알미늄 그다음에 KH팀도 아시겠지만 KH필룩스 이것도 조금 이제 이슈를 받아가지고 좀 움직였었는데 KH
ENT 요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세게 움직이진 않아서 잘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래도 한번 이제 26%가 올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느 정도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KG 일렉트론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0%, 26%, 16%. 이것도 그래도 그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50%나 올랐죠. 50%나 올랐고, 근데 이거는 약간 동전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고, 필룩스를 좀 많이 했죠, 사람들이. 필룩스가 좀 강하게 움직였고, 3시 2분에 떴는데, KG그룹이 이제 쌍용차 이수전에 뛰어든다. 근데 이게 솔직히, 그냥 찌라시나 약간 그런 건 줄 알고서는 샀다가 그냥 바로 팔아버렸는데, 얼마 못 먹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힘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샀어요, 나중에. 이거를 처음에 어디서 샀냐면, 여기 정도에서 샀거든요. 진짜 빨리 봤는데, 한 여기 정도에서, 진짜 여기서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봐서 이거 만약에 스트레이트로 가져갔으면은 거의 한 20% 순식간에 먹는 건데 여기서 보고 VI 전에 팔았어요. 14,000원 정도에서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겠지 했는데 이거 보면서 이제 다른 거 봤는데 다른 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동시효과에 막 올린 거니까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KG 이니시스가 조금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모빌리언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모습 보면서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뭐 5시 7분 이때부터 뭐 한 3% 정도 이 정도 올라와가지고 KG 케미칼이 웬일이지? 왜냐면은 이게 또 요소수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기 요게 요소수로 아마 해먹은 걸 거예요. 여기 앞에는 뭐 때문에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요소수로 올린 거거든요. 요소수 부족하다 뭐 어쩌고 난리 쳐가지고서는 이때 2021년 11월 3일이니까 거의 뭐 한 5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이때부터 쭉 빼가지고, 이때부터 그냥 거의 스트레이트로 35% 빼고, 여기로 보면 거의 43% 빼고, 잠깐 올렸다가 횡보했다가 또 빼고, 잠깐 올렸다가 또 뺐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간 건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뭐 아무런 그 뉴스가 붙은 것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올라오길래 봤더니 그리고 KG ETS를 솔직히 저는 요 앞에 요 매물을 소화하면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알람을 걸어놨는데 때마침 알람이 여기서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샀어요. 그냥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KG ETS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때 진짜 레전드를 기록한 기록이 있어가지고 KG ETS도 추세가 한번 올라가면은 굉장히 강한 추세이기 때문에 KG ETS 뭐 괜찮지 폐기물 관련주고 해서 그래서 이거 그냥 알람 오자마자 그냥 바로 사고 그 다음에 VI 전에 그냥 바로 팔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냥 쭉쭉쭉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도 15,500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쯤에서 15,500원 정도에 다시 샀어요. 그 한 요 정도쯤에서 원래는 이제 상한가에다 걸어놓으려고 했는데 상한가 툭 치고 내려올 것 같아서 상한가 걸어놨는데 안 팔리더라고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동시호가 때 훅 빠지겠네. 그러고서 이제 계열사를 봤는데 계열사가 이렇게 쭉쭉쭉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KG 동부제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지금 보면 73억밖에 안 되고 73억이면은 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다 사겠는데? 다 살 정도로. 그 다음에 KG ETS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제철도 올라오고 동시호가 때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조금 약했었어요. 그리고 KG 모빌리언스가 막 올라오길래 KG 모빌리언스도 샀다가 팔고 나오고. 근데 이제 동시효과 때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외에서 막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KG 케미칼이 대박이었던 게 KG 케미칼이 이게 동시효과 때 18.5%를 만들었으니까 거의 한 10% 정도? 10% 정도의 동시효과 때 VI가 걸려가지고 동시호가 때만 18.5%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상한가로 닫고 그 다음에 시외에서도 뭐 거의 거래량도 거의 없고 그냥 꽉 닫은 채로 풀려가지고 꽉 닫은 채로 저희 끝나가지고
동부제철 우선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거래량도 없고, E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쫙 상한가로 쭉 닫은 모습이고, 그 대신 체결량이 조금 많아요. 체결량이 조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그냥 상한가 바로 닫고 그냥 쭉, 이것도 좀 체결량이 많고,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다 여기서부터 그냥 체결량 쭉 늘리면서 쭉 닫았고, 요것도 그냥 바로 그냥 닫았고. 그래서 지금 1004개 종목이 하락하고, 중화권이 이틀 쉬고 이제 오늘 개장했거든요. 1년의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하고 5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빠르게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금리도 이제 뭐 상승할 거고, 오늘 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KG그룹이 들어오면서 판이 조금 이제 바뀌었다. 이제 큐캐피탈이나 EM플러스, KH팀, 남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고, 그래서 요 세 팀을 빼면 지금 이렇게 남아요. 근데 요 중에서도 에디슨 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 없고, 쌍방울 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먹튀, 약간 요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별로 그렇게 매출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있는 그 업체들은 아니기 때문에, 광림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자금이 조달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외에서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4,500억으로 아마 택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쌍용차 인수에 필요한 금액이 뭐 1조 5천억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보니까 뭐 광림 쪽이 쌍방울 쪽에서 뉴스 내고 어디서 뉴스 내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뉴스 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뉴스 같은 거 잘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뉴스도 났고, 이게 뉴스에 보면은 막 할 것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EY 한영은 지난달 28일 에디슨 모터와의 계약이 해지됐음을 에디슨 쪽에 통보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앞서 최근 쌍용차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회계법인에 인수 이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쌍용차 쪽이 지금 부지랑 자산 뭐 이런 거, 그 땅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조로 평가한다, 뭐 2조로 평가한다 말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부채랑 뭐 운영자금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최소 1조 5천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제 현금성 자산은 3,600억이고, 그 다음에 KG ETS를 이제 그 매각을 했죠. 매각하면서 5,400억 정도 하반기에 납입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계산해도 5,400억에다가 3,630억이면 거의 9천억, 거의 1조 정도 되고, 여기서 뭐 또 나머지 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광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EM 플러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50억 뭐 이런 거 가지고 솔직히 들이대기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쌍용차 이슈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지금 이게 뭐 또 막 몇 원상 갈지, 막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또 이제 목요일이고 곧 금요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장이 또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그리고 또 미국 그 주가가 어떻게 또 변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근데 KG 케미칼하고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조금 낮기도 하고, KG 케미칼은 앞에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 매물대인데 다 이 위로 매물대가 지금 엄청 많은데, 만약에 이 동시호가 때 굉장히 세게 닫았고 시외에도 거의 뭐 팔린 게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거 위로 떠가지고 이거 위로 떠서
13%, 14, 15%? 15% 정도만 상승해도 이 앞에 있는 매물들을 다 소화하는 격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앞에 텅텅 비죠. 여기 앞에가 텅텅 빈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가 15%? 15% 정도만 상승해도 앞에가 텅텅 비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가 또 좋지 않나. 그러면 거기서 또 치고 올라가서 막, 또 어떻게 막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막 점상 2연상 막 가고, 에디슨 EV나 막 UNI 이런 애들처럼 막 이렇게 간다는 그런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KG 계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일단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핵심적인 주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핵심적인 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쌍방울 팀 같은 경우에는 시외에 막 거의 다 하한가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 뉴스 띄우면서, 자금 조달 준비 완료됐다. 뉴스 띄우면서 쭉 올라왔는데, 어, 쌍방울 쪽에 이제 물리신 분들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뭐 KG 필룩스나 EV 첨단 소재, EM 플러스, Q캐피탈 뭐 이런 쪽은 아예 가지고 있질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호 HT나 UNI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금호 HT는 오늘 했다가 피 보고, 오늘 했다가 굉장히 피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주된 그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터지는 게 쌍용차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쌍용차 쪽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쌍용차 뭐가 좋냐? 쌍용차 지금 문제 많은 회사고 대기업들이 인수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에 마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쌍용차가 진짜 좋은 회사면 현대자동차나 뭐 아니면은 뭐 삼성이나 뭐 어디나 뭐 이렇게 대기업 LG나 이런 데서 뛰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거로 보고 있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돈이 좀 많고 탄탄한 회사인 KG 계열에서 인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가져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딴 데서 또 쌍방울 쪽에서 또 막 돈을 막 엄청 끌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에디슨 쪽에서 갑자기 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뉴스 잘 봐가면서 시속 게임 잘 해야 되고 왜냐면 금호 HT가 오전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쌍방울 쪽은 쌍방울 쪽은 또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왔다가 쭉 내려왔고 그 다음에 쌍방울 쪽이 이렇게 또 쭉 이제 14시경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금호 HT, 금호 HT 같은 경우에는 또 쭉 내려왔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올라오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올라오면 하나 내려가고 약간 이 시속 게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같은 계열사는 같은 계열사대로 해서 쭉 봐야 되고 이왕 할 거면 대장주를 해야 되고 제가 그때 이제 나노스를 했던 이유는 나노스가 이제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IOK나 뭐 미래산업이나 이런 애들은 뭘 하는지도 솔직히 모르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비비안이나 쌍방울 광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는데 근데 얘네는 그때 1등, 2등주로 해서 너무 높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할 만한 게 이제 나노스였는데 나노스가 시총도 좀 크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나마 좀 기대려고 들어갔다가 좀 피를 많이 보고 나와서 좀 이렇게 뭐 마무리 하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KG 쪽 계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신 하루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TV였습니다.